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대치아이디어 입시연구소 김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세영 소장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저희가 길게 찍지 않을 거고요. 짧게 이 PPT 2장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전달 드릴 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현재 대입 전략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 9월 달에 그렇죠?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 그때 많이 준비를 하시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절대 효과적으로 합격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백수장님하고 한번 만남 나누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등급 친구들은 제외를 했어요. 왜냐면 제가 너무 1등급 위주로 2등급 초반 위주로 설명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1등급은 배제했습니다. 1등급 친구들은 또 경의수가 많잖아요. 그렇죠. 백수장님. 그 다음에 경의수가 되게 많기 때문에 가장 좀 힘든 내신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등급 중반 밑으로 친구들이 상당히 고민이 많을 거예요. 네네. 백수장님이 3개의 군으로 이렇게 좀 만드셨거든요. 요 3개의 군 논술까지 포함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신이 낮은 친구들은 논술도 하나의 카드이기 때문에 언급을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선은 백수장님, 이 첫 번째 군은 기준이 어떻게 되죠?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실력이 되고, 그러면 수능 실력이 된다는 그렇죠. 친구네요. 네네. 수능 실력이 되고, 네. 대신 서류 준비가 안 돼 있고, 학교 생활 열심히 안 하는 애들. 네네. 네. 그리고 논술 실력이 기출 문제도 좀 풀어보고, 네네. 좀 논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던 친구들, 그렇죠.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죠? 예, 첫 번째 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해서, 학교 생활은 꽝, 그 다음에 최저 공부는 좀 열심히 했고, 근데 수능이 됐다는 자체가 논술 실력이 출중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소장님. 네네. 이과 논술 같은 네, 경우는, 그죠? 같은 경우는. 논리적인 친구들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논술을 실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군 보시게 되면은, 수능 공부는 열심히 했네요. 네네. 대신 학교 생활도 열심히 그렇죠. 했네요. 네네. 대신 기출문제 같은 것도 안 풀어보고 논술은 연습을 안 한 친구들 군이네요. 네네네. 그러면 이 친구들은 좀 논술을 좀 뺄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 다음에 마지막 군 같은 경우가 최저가 전혀 안 되고 수능 실력이 안 된다는 거네요. 그 다음에 서류 준비는 했네요. 학교 생활은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논술 실력이 안 된다. 거의 학종쓰라는 그렇죠. 분위기네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 각 등급 군마다 어떤 전략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만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등급 중반부터 3등급 때 친구들 보게 되면은, 일단은 수능이 되고 서류 준비는 안 되고 논술은 어느 정도 공부했고, 이런 친구들은 논술보다 그런데 교과가 4장이네요, 수장님. 그렇죠. 교과랑 논술을 지원할 때 학교를 보면은 2등급 중반에서 3등급 사이는 교과가 더 높은 학교를 합격할 확률이 있습니다. 거기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교과 올해 같은 경우는 교과 신설이 엄청나게 많아요.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교과의 춘추 전국시대가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일들이 되게 상당히 많이 벌어질 거라고 제가 예측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과 2등급에서 3등급까지 내신 등급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 그리고 수능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데, 쓸데없는 시간 낭비해서 논술 공부를 따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 요 군에 들어오는 친구들은 일단 모의고사를 토대로, 이 모의고사 등급보다는 위로 다 질러야겠죠? 그렇죠. 다 질러야 되니까 교과 4장 어떻게 쓰냐면, 일단은 여러분들 학교 중요시 여기잖아요. 교과 쓰는 친구들.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대학, 최상위 대학 군에서 살짝 비인기학과, 네, 비인기학과 위주로 골라서 교과를 최저 등급을 맞추면, 그렇죠. 올해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입시라는 거는 집중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집중이 필요한데 분산해버리면 이게 문제가 커요. 왜냐면 내신으로 어느 정도 2등급 중반에서 3등급까지 완성해 놓고 또 논술 공부를 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교과 4장을 어떻게 지르냐, 써보시고 싶은 대학 쓰고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좀 내려오고, 마지막 하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요 정도 선에서 요 정도 학과는 내가 교과로 최저 맞춰가지고 합격이 가능할 것 같다, 요렇게 한 장 써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논술 2장은 쓴다면은 막 질러야겠죠. 그렇죠. 네. 본인이 생각했던 기준에 좀 상위 대학을 지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6장 정도 해주고, 정시보다는 여러분들 높게 질러야 돼요. 그쵸, 이유 아시죠? 예, 이거 다 떨어지게 되면 정시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정시로도 갈 수 있는데 굳이 수시에서 갈 필요가 없죠. 납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가 되고 논술 실력이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교과를 좀 더 많이 살펴봐라.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2등급 중반부터 3등급 때 최저 수능 공부는 되는데 서류 준비도 됐어. 이런 친구들, 논술은 공부를 안 했어. 이런 친구들이 더 깔끔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수정님. 자, 첫 번째 똑같죠. 정시 기준으로, 모의고사 기준으로 지르셔야겠죠, 여러분들? 지르셔야 됩니다. 서류 준비까지 됐기 때문에 학종 3장 시원하게 지르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지르실 때도 3장을 너무 높게 막 이렇게 지르시는 것보다 상중하로 구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르실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 3장이잖아요. 교과 3장도 똑같아요. 최저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종하고 비슷하게 정시 기준, 그러니까 모의고사 기준 위로 해가지고 지르셔야 됩니다. 이것도 상중하로. 교과 올해 아주 신나는 현상이 일어날 거고요. 학종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학종 올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빌공. 트렌드가 어떻게 가냐면요. 교과나 아니면은 논술이나 정시. 그러니까 학종을 좀 등한시를 해요. 그렇죠. 학종 엄청나게 많이 뽑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또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수시 기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서류 준비 안 되는 이 친구들 학종 쓴단 말이에요. 맞아요. 100% 씁니다. 그때 가서 왜 쓰게 되냐면 자신의 등급으로 내 내신도 이 학교에 합격했다. 이런 그 데이터를 보고 지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공동화는 학종은 쓴 친구들은 여전히 많을 수가 있지만 서류 준비 안 하면 그 친구들 다 떨어지는 거예요. 허수라는 거죠. 허수. 예, 준비한 자만 학종의 공동화 현상의 혜택을 상당히 많이 볼 겁니다. 올해 최저 등급도 되고 서류 준비도 된 친구들은 정시 기준, 그러니까 모의고사 기준 위로 지르실 준비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3개 정도 학교씩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 친구들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수능 최저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서류 준비는 잘했죠. 6학종 질러야겠죠. 이 6학종에서 좀 혜택 볼 수도 있어요. 서류 준비가 됐다면.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3, 4등급 친구들 이제 내려올수록 문제가 더 커지네요. 네네. 백수형님. 네, 상당히 애로사항이 네네. 많아집니다, 여러분들. 3, 4등급 친구들 같은 경우도 교과 못 쓸 것 같죠. 네, 그런데 학교에 따라서 레벨에 따라서 여러분들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교과 3을 쓰는데 3, 4등급 친구들 같은 경우에서 나는 서영고 서성한 이런 생각은 잘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인서울 쪽으로 생각을 했을 때 올해 교과 전형에서 위로 자꾸 등급 순대로 쫙 위에서부터 빠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밑에 학교들 교과들이 아주 웃기는 현상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 기준으로 교과 질러야겠죠. 그렇죠. 네. 네네. 네, 모의고사 기준으로 나는 이 대학 정도 갈 수 있는데 그 대학을 교과로 쓰시면 안 되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교과 3장 나는 상중하 라인으로 해가지고 지르시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논술하고 지금 같다고 표현을 했는데 논술도 3장 질러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는 같다고 표현되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교과에서 의외로 비인기학과라든지 학교 레벨만 보고 어느 정도 지원을 했을 경우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최저 등급 맞춰놓고. 네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과에도 힘을 많이 실어야 돼요. 왜냐면 논술을 쓰게 되면 논술로 해서 더 좋은 대학을 쓰겠다 요런 전략이면은 3-3 전략 가도 되는데 만일 논술에서 여러분들이 또 논술 공부해야 되는 시간을 허비하게 됐을 경우는 수능 최저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네네.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했죠. 그리고 또 논술이 저희가 또 뒤에서 이렇게 좀 만들어 놨는데 곧 찍을 거예요, 여러분들. 논술 전형. 논술이 많이 줄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논술이 가천대, 고려대, 세종 이런 등등의 학교들이 적성을 갖다가 논술로 지금 전향시키면서 조금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상위권 인서울의 대학들은 쫙쫙쫙 줄었기 때문에 논술에 집중을 했다가는 좀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논술 실력 이런 것들을 좀 판가름해서 지원 전략을 짜시는 게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최저도 되고 서류 준비도 되어 있는 친구들 이때 같은 경우 이 친구 같은 경우 서류 준비되어 있으니까 정시 기준이겠죠. 모의고사 기준으로 학종 4개 질러야겠죠. 그렇죠. 최상 그 다음에 상, 그 다음에 중, 그 다음에 안전 이런 식으로 하나 좀 질러 놓으시면 될 것 같고 최저가 되기 때문에 이 친구들 같은 경우도 학종 4개 정도 그 다음에 교과 2장 정도는 한번 지원해 보시게 되면은 어느 정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역시 똑같죠. 3, 4등급 친구들이 인서울을 좀 노리기 최저도 안 되고 논술 실력도 안 된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6학종 지원해야죠. 학교 서류 지금 남아있는 서류 준비 잘 하셔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랑 면접 있는 전형을 많이 선택을 하세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일반고 친구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자소서 쓰기 귀찮고 면접 보기 귀찮아가지고 일괄 전형 같은 경우 많이 지원을 하는데 단계별 전형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본인을 좀 더 어필할 수 있고 가서 말 한마디라도 나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전형들을 선택을 해서 추가 합격까지 보고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5등급은 일단 5등급인데 그런데 최저가 되고 수능 실력이 되고 그리고 논술 실력이 어느 정도 된다. 이 친구들 같은 경우 똑같죠. 모의고사 기준으로 봐야겠죠. 네네. 6논술 지르는 게 이 친구들이 많이 질러야 되는 거예요. 6논술은 논술과 정시에 집중을 아예 해버리세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서류가 아예 안 됐어. 이런 친구들은 진짜 논술과 정시 기준으로 6논술 위로 확 지르시는 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 최저가 되고 서류 준비가 되어 있는데 5등급이다. 이 친구들 같은 경우도 똑같은 경우인데 인서울하게 5등급에서 일반고 기준으로 쉽지가 않아요. 예, 서류가 여러분들 뭐 역량별로 정말 뛰어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요즘 트렌드가 교과 반영이 좀 세지잖아요. 네, 학종에서 정성평가긴 하지만 이런 부분을 좀 보기 때문에 5등급 쉽지가 않습니다. 이 친구들도 정시가 지금 그러니까 수능 공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시 기준으로 위로 6논술은 질러야겠죠? 그렇죠. 네, 네. 6논술 질러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떤 학교들을 좀 보면 되냐면 세종대나 홍익대 이런 대학 같은 경우는 최저가 높은, 높고 네. 네, 높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이 조금 더 처지거든요. 여러분들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런 대학들이 뭐 논술 실력 없어도 합격하고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그 다음에 준비를 한 게 어떤 거냐면 세종대 합격하신 어머님의 그 카톡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단 세종대 최저 등급이 다른 대학이랑 비슷하고요. 그래서 최저 등급을 맞출 수 있는 애들이 세종대나 홍익대는 원서를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여기서 뭘 느낄 수 있죠? 수능 등급이 되기 때문에 세종대랑 홍익대랑 좀 잘 안 쓰고 더 높은 대학을 쓴다는 거죠. 논술 수준이 어떤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어머님은 모르시겠죠. 논술 못 써도 합격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논술 준비 안 하면 못 써요.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거거든요. 소장님, 수능 전형이면 뭘 제일 잘해야 되나요? 수능을 잘 봐야죠. 그쵸? 네네. 그러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면 어떤 생활을 제일 잘해야 되나요? 학교 생활을 잘해야겠죠. 교과 전형이면 어떤 게 제일 중요하나요? 내신이 제일 중요하죠. 그쵸? 네. 그러면 논술 전형이면 뭐가 제일 중요하나요? 논술을 잘 써야죠. 네,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논술을 보는 대학이라고 칠게요. 논술 전형을 우리가 A라는 대학에서 지원했다고 칠게요. 첫 번째, 이 대학을 지원할 때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춘 친구들이 대부분 실력이 비슷비슷하지 않을까요, 소장님? 그렇죠. 다 네. 잘한다고 그러니까 봐야죠. 다 잘하잖아요. 다 잘하는 친구들이 최저 등급을 맞췄기 때문에 그러면은 수능에서도 우리가 가르지 못했어. 그러면 어디에서 갈라야 되죠? 논술에서 갈라요. 논술 실력에서 갈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능 최저만 맞췄다고 합격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자, 수능 최저가 됐다는 충족이 됐으면은 그 친구들을 가지고 대부분이 붙기 때문에 거의 논리적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수능 최저를 맞췄다는 애들이 논술도 잘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수능 문제 이과 논술 엄청나게 잘 풀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결론적으로 대결하는 게 논술이란 말이에요. 논술 잘 쓰는 친구에서 갈린단 말이에요. 그죠? 수능 최저만 맞췄다고 해서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논술을 잘 본 친구들이 또 수능도 잘 본다. 그렇죠. 네, 수능 잘 본 친구들이 논술도 잘 쓴다. 근데 논술에서 또 가르지 못한다. 그러면 논술이 쉬운 학교들도 있잖아요, 소장님. 네네네. 그러면 어디서 갈라야 되죠? 내신. 내신에서 갈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전형은 각 전형 이름 따라서 그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능이면 수능 공부, 교과면은 내신과 수능 공부. 먼저 내신이 나와야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논술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수능 최저가 우선시 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이 친구들이 최저 등급을 맞춘 친구들이 실질적으로 붙기 때문에 논술 실력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네, 논술을 막 해서 쓴다고 해서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잔소리 너무 심했나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어디까지 하다 말았죠, 소장님? 네, 여기 육논술 하다가 흥분하셨습니다. 아닙니다. 네, 여기 하다가 말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친구들 논술 실력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최저 등급이 되고 내신 등급이 안 되기 때문에 정시 모의고사 기준으로 위로 6장을 6논술을 지르는데요. 이때 이 친구들 같은 경우 논술 실력이 조금 부족한 대학교들 요렇게 해서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최저 등급이 됐고 경쟁률이 좀 실질 경쟁률이 좀 적을 것 같은 대학교들 이런 대학교를 선별해서 하되 단
논술 실력이 X라고 제가 쳤지만 논술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원 전략을 짰으면. 수능 끝나고 나서부터 며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라도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했을 때 5등급의 어떤 또 희망이 보이는 거고요. 자, 그리고 최저도 수능도 안 되고 서류 준비는 됐어. 하지만 5등급이야. 지금 현재 최대한 다해서 수능이 안 되지만 그래도 수능 공부에 열을 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수능 공부와 제가 오래 살린다면 수능 공부와 좀 논술 공부를 같이 병합을 해서 인서울을 노리는 게 좀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5등급 이하 친구들 간단하게 정리해놨네. 두 자로 소중님. 정시 최저가 된다는 거는 수능 실력이 되기 때문에 네. 정시를 준비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 친구들 깔끔하게 정시. 네. 수능 공부 최저 등급이 어느 정도 수능 실력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 친구들 그냥 깔끔하게 서울대 목표로 만점 목표로 정시 준비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호랑이를 그리려고 하면은 고양이라도 그리거든요. 고양이를 그리려고 하면 절대 고양이도 못 그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목표를 크게 잡고 정시로 그냥 박살 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똑같이 지금 두 번째 최저 등급은 되지만 서류 안 되고 이 친구들도 정시입니다. 네네. 네. 얼마나 좋습니까? 정시 10% 늘었고 물론 재수생 뭐 직장인들 뭐 엄청 약대 때문에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온리 정시를 파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저도 안 되고 수능 실력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재수에서 정시라고 적어져 있었지만 지금이라도 모든 걸 포기하지 마시고 정시에 한번 올인, 내가 한번 어느 정도까지 끝까지 공부를 할 수 있겠다, 뭐 한계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장님 오늘 또 저만 떠들었네. 오늘 또 김 대표 잔소리 또 심했네요. 잔소리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여러분들 저 마음 되게 따뜻해요. 말투가 이래서 그렇지. 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